오늘은 정조대왕이 신도시 계획에 따라 축성한 수원화성을 트레킹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수원역 전철 7번 출구에서 시작했어요. 7번 출구로 나와서 수원역 버스 정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원역 버스 정류장은 길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장안공원으로 가는 버스가 많았고 바로 도착한 7770번 버스를 탔어요. 가다 보니 창밖에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서문과 서북 공심돈을 지나 장안공원에 도착하는데 약 10분이 걸렸어요. 장안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바라본 수원화성인데 성곽의 곡선이 부드럽고 미려하여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 화옥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화옥문 공영주차장은 장안문과 화옥문 사이에 넓게 자리하고 있어요.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0분당 300원이며 하루에 7,000원이에요. 장안문으로 들어가기 전 성문 밖에서 바라본 북서적대의 모습이 단단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이곳은 장안문 동쪽에서 장안문을 방어하는 북동적대입니다. 적대란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방어하며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예요. 적대는 우리나라 성곽 중 수원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해요. 이제 장안문으로 향해 볼까요? 성문 앞에 구축한 반원형의 옹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옹성 중에 출입문을 가운데에 두는 방식은 장안문과 팔달문이 유일하다고 해요. 장안문을 건설한 사람들과 기술자들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화성 성역의궤에는 수원 화성의 축성 계획부터 제도, 법식, 인력의 인적 사항, 재료의 출처와 용도, 예산과 임금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공 기계인 거중기와 농로, 공사 일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장안문을 지나 수원 화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바라본 장안문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장안문 관광 안내소입니다.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문화관광 해설 시간에 맞춰 방문해보세요. 수원 화성 모형이에요. 가까운 장안문, 먼 팔달문, 오른쪽 산 위에 서장대, 왼쪽 창룡문, 산 아래 화성행궁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수원으로 들어올 때 통과한 정문인 장안문에서 출발했어요. 높은 계단을 이용해 장안문 위로 올라갔어요. 장안문 옹성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방어시설이 곳곳에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장안문을 방어하는 북서적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장안문을 나와 북서적대로 걸어갔어요. 화옥문을 지나 방화수류정으로 가는 평지 코스도 있지만 저는 먼저 팔달산 정상에 올라 수원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이 코스를 선택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멋진 방화수류정 풍경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북서적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엔 사거리가 700m에 달하는 유럽식 화포인 홍위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북서적대에서 바라본 장안문이 당당하게 우뚝 서 있네요. 성 아래엔 장안공원이 있고 저 멀리 팔달산이 보였어요. 성벽의 안쪽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흙으로 쌓아 올렸어요. 성벽 위 담장인 여장에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작은 구멍들이 다양한 각도로 뚫려 있어요. 성 안쪽에는 수원 시가지가 아담하고 정겹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
화포 시설이 설치된 북서 포루예요. 여긴 북지터인데 보라색 꽃들이 예뻐서 사진 명소로도 유명해요. 북포루가 눈앞에 들어왔어요.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치성 위에 누각을 세운 북포루예요. 누각은 군사들이 머무를 수 있게 만든 공간으로 북쪽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서북 공심동과 화서문이 함께 보이며 조선 성곽 특유의 중후한 멋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 성곽 중 유일하게 수원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서북 공심돈에 도착했어요. 성벽 아래는 큰 돌로 쌓고 위는 벽돌로 쌓은 쌍벽 구조로 되어 있어 견고함과 함께 독특한 경관을 자아냅니다. 성벽 위에 벽돌로 3층의 망루를 세우고 꼭대기에는 누각을 올려 군사들이 머물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서북 공심돈 바로 옆에는 화서문이 있어요. 화성의 서쪽을 지키는 문이에요. 화서문을 보호하는 옹성 위로 걸어갔어요. 옹성에서 바라본 서북 공심동과 화서문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화서문에서 바라본 서북 강루는 풍경 속에 녹아든 듯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어요. 화서문 누각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안문에서부터 530m를 왔고 서장대까지는 600m가 남았네요. 서북 강루를 향해 성곽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축성의 기초가 되었지만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 만들었어요. 한양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고 부국 강병을 꿈꾸며 만든 것이기도 해요. 팔달산으로 올라가는 중간이 휘어진 곳에 설치한 서북 강루입니다. 탁 트인 전망 속에 설치된 강루라 주변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화성 밖 수원 시내의 모습은 햇살을 받아 화사하고 아늑했어요. 성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즈넉한 풍경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치성이란 꿩처럼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서장대까지 300m 남았다는 표지판이 반가웠어요. 돌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서포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포와 총을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된 서포루예요. 팔달산을 향해 계속 오르며 고요한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보니 이제 정상에 거의 다다른 듯 했어요. 팔달산 정상에서 서노대와 서장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노대란 장대 옆에 설치된 높은 단으로 서노대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가팔라 조심해서 올랐어요. 이곳은 팔달산 정상이라 사방이 탁 트여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쉬운 곳이에요. 기계식 활인로를 설치하여 쇠뇌라는 큰 화살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노대 위에서 바라본 서장대 지붕의 선이 날렵하고 수려하여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멋을 느낄 수 있어요. 서노대를 내려와서 서장대에서 바라본 서노대의 모습이에요. 서장대의 누각에 정조대왕이 화성장대라고 친필로 써서 현판을 걸어 놓았어요. 개혁 정책을 펼친 정조대왕의 장쾌한 기상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조대왕은 화성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지켜본 뒤 감회를 담은 시를 직접 지어 현판으로 걸게 했다고 해요. 서장대에서 바라본 화성 안쪽 수원시가지 모습이 발 아래 넓게 펼쳐져 있네요. 정조대왕은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개혁과 부국 강병을 추진했어요. 서장대를 나와 조금 내려가니 서안문이 나왔어요. 안문이란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설치하여 적을 속이고 몰래 군수품을 조달하던 비상 출입문이에요. 성벽을 안쪽으로 90도 꺾어서 만든 문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문이 있는지 눈치채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벽 뒤로 돌아와야만 안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네요. 걷다 보니 효원의 종이라는 종각이 나왔어요. 오래된 팔달동종이 낡고 소리가 탁하여 현대에 와서 새로 설치한 종으로 효성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종이라고 하네요. 종각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서포루가 나왔어요. 서장대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치성 위에 누각을 올린 서포루예요. 수원 화성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구조와 동서양 축성 기술을 집대성하고 화성 성역 의궤라는 철저한 기록 덕분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화성 행궁으로 가기 위해 성곽을 따라 계속 산을 내려가지 않고 다시 서장대로 돌아갔어요. 서장대 1층 누각이나 이곳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쉬어갈 수 있어요. 서장대 앞에는 화성행궁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 길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밝고 운치 있게 걸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갔어요. 계단 끝자락에는 효원 약수터가 있었어요. 시원한 약수를 마시며 잠시 쉬어갔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화성행궁이 나와요.
도로 옆엔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차도 옆 나무 데크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드디어 화성행궁의 담벼락이 보여 무척 반가웠어요. 산 아래로 다 내려오니 공영주차장이 나왔어요. 이곳은 화성행궁 노상 공영주차장이에요.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900원, 이후 10분마다 400원이며 하루 14,000원이에요. 화성행궁 앞엔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요.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예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왕이 머무는 궁궐의 격식을 갖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부 구역은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350년 된 느티나무가 200년 전부터 행궁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서 있었어요. 성인 입장료는 2,000원이며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화성행궁은 주말에 야간 개장도 합니다. 야간 입장은 저녁 9시까지 가능해요. 이제 신풍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문은 좌익문이에요. 화성행궁에 복원된 정각들이 곳곳에 자리해 궁궐의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좌익문을 들어가면 팍석을 깔아놓은 마당이 나와요. 중앙문은 정전 바로 앞에 세워진 세 번째 문으로 궁궐 건축의 3문 원칙을 따랐어요. 중앙문을 들어가면 수원화성의 정전인 봉수당이 나와요. 정조대왕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인 진찬례를 이곳에서 열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봉수당이라 현판을 달았어요. 봉수당 내부에는 정조대왕의 모습을 구현한 편전 공간이 있어요. 봉수당 정전에는 왕의 상징인 1월 5학도 병풍이 놓여 있었어요. 해경궁의 진찬현 장면을 재현해 놓은 공간에는 다양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어요. 봉수당 뒤편 공간이에요. 장락당이 생기기 전까지 왕의 숙소로 사용된 복례당입니다. 임금의 수라를 준비하던 수락관으로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이기도 해요. 사도세자의 능인 현룡원 참배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던 별주입니다. 별주를 나와 연못으로 향했어요. 잔잔한 연못에 구름이 부드럽게 비치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고을 수령을 보좌하는 비장들이 근무하던 비장청이에요. 정조대왕이 머물던 유여택은 시경에 나오는 하늘이 산을 주어 거처하게 했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어요. 왕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화성 행궁을 둘러보고 나니 정조대왕의 깊은 효심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행궁 광장 남쪽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팔달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성 안에서 바라본 팔달문이 정면으로 보였어요. 수원화성의 남문으로 정조대왕이 현룡원을 가기 위해 통과한 문이에요. 장안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문을 반달 모양의 옹성이 보호하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팔달문이라는 이름은 모든 길이 통한다는 의미의 사통팔달에서 유래되었어요. 양 옆에 담은 허물어져서 도로가 생겼지만 팔달문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의 동쪽 성곽을 트레킹하기 위해 남문시장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어요. 팔달문 시장, 차 없는 거리로 들어가 직진했어요. 걷다 보니 정면에 지동시장 간판이 보였어요. 한쪽엔 정조대왕이 기술자들을 격려하며 회식 자리에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불치묵이라고 한 일화를 연출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지동교에서 바라본 남수문이에요. 수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 위로 성을 쌓기 위해 이렇게 남수문을 만들고 그 위에 성을 쌓았네요. 밖에서 바라본 성곽의 모습인데 위쪽엔 동남 강루가 보이네요. 남수문 위로 올라갔어요. 동남 강루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수원의 남쪽 안산에 해당하는 요충지에 강루를 세우고 활을 쏘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네요. 1층엔 온도를 놓았고 2층은 마루바닥으로 만들고 적을 감시했어요. 동남 강루를 지나 걸어갔어요. 여기서부터는 높낮이가 거의 없는 평지 구간이 시작돼요. 동이포루에 도착했어요. 동이포루는 군사들이 머물 수 있는 누각 형태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어요. 누각에서 봉돈 방향으로 바라다본 풍경인데 성벽 위로 하늘에 열기구가 둥실 떠 있네요.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원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이 어우러진 멋진 공간이에요. 누각에서 바라본 성 안쪽인데 이곳이 평지산성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봉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는 봉돈이라는 통신 시설이에요. 평소에는 남쪽 끝에 있는 화두 한 곳만 연기를 올리다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개로 늘리고 전쟁 때에는 5개를 모두 올렸다고 해요. 봉돈의 내부 구조예요. 내부 외부 모두 큰 돌이 아닌 벽돌로 만들었으며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횃불을 올려 신호를 보냈어요. 봉돈을 지나 성곽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근처에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포루를 향해 성곽을 따라 걸었어요. 화포를 갖춘 시설인 동포루예요.
지금 보이는 부분은 3층 누각이고 아래층엔 화포를 설치해 방어를 했어요. 수원 화성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지어져 방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조경적으로도 뛰어나게 아름다워요. 평지라 규모를 조금 크게 만든 치성이에요. 창룡문 남쪽 돌출된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는 누각으로 적을 감시하는 동 1포루예요. 동 1포루 누각에서 남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 1포루 누각에서 동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역시 전망이 좋아 감시가 용이했을 것 같아요. 열기구 체험장은 동 1포루 바로 밖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수원 화성과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시는 것도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창룡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수원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에 도착했어요. 동쪽의 푸른 청룡을 뜻해 창룡문이라 불린다고 해요. 장안문과 팔달문은 2층 누각이지만 창룡문은 1층 누각으로 지어졌어요. 옹성의 열린 부분을 보면 메인 성벽이 곡선을 이루며 휘어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보호하게 만들었어요. 창룡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이곳에선 아름다운 낙조도 감상할 수 있어요. 창룡문 누각에서 바라본 성문팍 풍경이에요. 창룡문 안쪽 넓은 잔디밭에선 다양한 형태의 연을 날리고 있어요. 연들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기계식 활인노를 쏘던 동북노대입니다. 노대를 출발해 동북 공심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외벽엔 화포 구멍이 뚫려 있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독특한 구조의 공심돈이에요. 외벽 안쪽의 원통형 통로를 따라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올라가면 꼭대기 막루에 닿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성곽 중 유일하게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어요. 수원 화성은 실학자 정약용이 동양과 서양의 축성수를 집대성하여 만든 성화주략을 지침서로 축성한 희대의 걸작입니다. 동장대로 가는 길에 성 밖에 나홀로 은행나무가 우뚝 솟아 있어요. 성벽 여장길을 따라 걷다 보니 동장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장대는 장수가 장용영 군사들을 훈련하고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 해요. 장대석으로 2단의 석축을 쌓아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전망을 갖췄어요. 연무대 앞에는 국궁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 활을 직접 쏴볼 수 있어요. 연무대 뒤 성벽 여장에는 화포와 투석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화포는 유럽에서 도입한 블랑기 5호라는 연속 발사가 가능한 무기예요. 휴대용으로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화포입니다.
투석전을 할 때 사용하는 돌멩이로 날아다닌다고 하여 날비자 비석이라고도 했어요. 연무대를 나와 성벽 여장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방화 수류전까지는 이제 300m 남았네요. 앞쪽에 동북 포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붕의 모습이 선비가 쓰는 모자인 각건과 비슷하다고 각건대라고 불렸어요. 누각과 치성 사이에 벽돌로 단을 쌓은 모습이 독특하네요. 드디어 방화수류정 입구에 도착했어요. 동북 강루라는 군사시설이지만 방화수류정이라는 정자의 기능이 더 돋보이는 정자예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뛰어난 건축물이에요. 방화수류정은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노닌다라는 뜻으로 용머리 바위 위에 독특한 구조의 정자를 짓고 예술적인 지붕을 세운 것이 특징이에요. 용연이라는 아름다운 연못을 품고 있어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꽃을 따라 흐르는 물길 위에 정자가 떠있는 듯한 방화수류정의 고요한 풍경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북안문을 통과하여 용연으로 향했어요. 용연으로 가는 길에 바라본 방화수류정인데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에요. 용두바위에서 유래된 용연은 수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소예요. 용연에 물이 넘치면 이 이무기를 통해 수원천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하네요. 방화수류정 아래에서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듯 둥근 섬 위에서 물이 맴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안문을 지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원 특례시에서는 이산 스탬프 투어 경품 행사도 진행 중이에요. 10월 12일 이전에 방문하시면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방화수류정 바로 옆에 있는 화옥문에 도착했어요. 화옥문에는 7개의 무지개 아치 모양 수문이 설치되어 있고 하얀 포마를 이루며 쏟아지는 3단 폭포는 단단한 성곽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네요. 출발지였던 장안문에 석양이 붉게 물들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화성행궁은 주말 야간에는 등불을 밝히고 개장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침 주말이라 달빛 화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야간 개장을 하고 있어 밤 분위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등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워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화관 앞 전통놀이 체험존은 가족 단위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해요.
왕의 거처인 유여택에도 은은하게 불빛이 켜져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났어요. 봉수당의 조명 아트를 더해 꽃으로 술을 놓은 달빛 화담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야간 개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낮의 성곽도 아름답지만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밤길은 또 다른 매력을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한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 트레킹 즐겁게 보셨나요? 조명을 받은 성곽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원 화성 트레킹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 트레킹 코스를 3D 맵과 사진으로 함께 둘러보세요. (220년) 전 정조대왕의 효심이 축성의 기초가 되었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성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장안문, 팔달문을 포함한 4개의 성문과 5.74km에 이르는 성곽에는 안문과 적대, 강로와 공심돈, 각종 포로와 치성, 노대와 각대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과거의 성곽과 현대의 시가지가 어우러진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과학적 아름다움과 자연,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편한 트레킹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시니어부터 중장년층, 여유로운 걸음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경사가 완만하고 경치 좋은 코스만을 엄선해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의 트레킹이 여러분께도 즐거운 시간으로 전해졌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전체 코스는 약 7.8km, 사진을 찍고 영상도 담으며 천천히 걷는데 약 3시간 53분이 걸렸고 고도차는 144m, 만보계 기준 12,500보를 걸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